이번에는 그래들 빌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프로젝트에는 빌드 구성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일련의 그래들 빌드 파일이 포함됩니다. 빌드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코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빌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소스 코드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버전에 따른 설정들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그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이 서로 의존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에서 작성한 코드를 B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A부터 컴파일하고 B를 컴파일하는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하는 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실행 코드를 만드는 일련의 여러 가지 컴파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보면 settings.gradle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포함될 모듈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uild.gradle 파일이 프로젝트 영역에 build.gradle 파일이 있고, 또 모듈 영역에 build.gradle 파일, build.gradle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 괄호하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gradle 두 번째 프로젝트 영역의 build gradle 요 파일은 gradle 자체의 저장소 및 의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것은 A와 B 간에 이렇게 의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A에서 정의한 것을 B에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의존성이 있다, 이런 의미는. 그래서 A가 먼저 정의되어야 B가 정의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들의 공통되는 저장소 및 의존성, 이런 것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차원의 build.gradle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빌드 설정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존성, 그리고 최소 및 대상 플랫폼 버전,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에는 버전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 라이브러리도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그 라이브러리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가 지금 작성하는 코드가 안드로이드 버전 얼마 이상에서 수행된다, 이런 걸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행되는 그 작성한 코드가 최소 요구사항이 안드로이드 버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 그러니까 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그 다시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가 플레이 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예요. 플레이 스토어 오면 내 폰이 있습니다. 폰에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2.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개발자가 있죠. 개발자가 버전 3.0을 A에 대해서 버전 3.0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3.0이 개발자가 개발해서 올려놓은 것을 이제 여기 있는 폰에서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체킹을 하면 요 버전을 서로 검사합니다. 근데 요 버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하고 이 버전을 비교해서 이 폰에 있는 버전이 더 클 수는 절대 없어요. 그죠? 경우의 수는 이게 같거나 2.0에서 서로 같거나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게 더 높거나 하겠죠. 그래서 더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까요? 물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폰에서 와이파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설정해 두었다면 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데이터를 혹시 쓸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때 사용되는 버전 번호, 그 다음에 빌드 유형, 제품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build.gradle 그 파일에 기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정이나 프로젝트 영역의 빌드 그래드 파일들을 변경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그냥 작성하면 되지 특별하게 여기에 이제 적어줄 내용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때가 이제 가끔 있겠죠. 그러면 그래들 파일에 대한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설정 파일이 있는데 settings.gradle 파일이 프로젝트의 루트 폴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어떤 모듈이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래들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이렇게 이렇게 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모듈을 계속 추가하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그 모듈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그래들 빌드 파일인데 build.gradle 파일이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 그래서 거기에 파일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해당하는데 이 파일은 프로젝트 및 그 모듈 전체에 적용할 의존성 그리고 이 의존성에 관련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다운로드할 목적으로 그래들에 저장될 저장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uild 스크립트 노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래들이 사용하는 저장소와 의존성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그래들에서 사용하는 저장소가 어떤 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dependencies라는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들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모듈들을 빌드하는데 필수인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요거죠. 요게 이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블록에는 그럼 이 그래들이 요걸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장소인데 jcenter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모듈이 특별히 많지 않고 이제 하나일 경우에는 여기 all project 하고 이렇게 리파지토리를 구글과 jcenter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에 clean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clean은 프로젝트의 빌드 폴더에 담긴 내용물들을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요렇게 적어주면 프로젝트에 있는 빌드 되면 컴파일 된 바이너리 코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모듈에 그래들 빌드 파일이 있어요. 그래들 빌드 파일은 이제 모듈용 빌드 파일은
요 build.gradle 파일이죠. 이게 모듈이라고 가로 뒤에 써 있죠. 이때 모듈 차원의 build gradle 파일은 프로젝트의 모듈 디렉토리에 있고 모듈의 빌드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수 의존성, 그 다음에 대상 플랫폼의 최소 대상 플랫폼 버전이나 그 다음에 최소 대상 플랫폼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돼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버전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빌드 유형이 표현됩니다. 빌드 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할 수 있고,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할 수도 있고,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한다는 얘기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라인 단위로 디버깅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컴파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컴파일하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하면 이 지금 현재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기계어 코드 요 지점은 소스 코드 몇 번째 줄이다 라는 정보가 실행 코드 뒤에다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기 위한 여러 심볼 테이블들이 여기에 뒤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라인 단위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기계로 바꿀 때 최적화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최적화할 때 테크닉을 얘기한 적이 있죠. for loop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깥으로 뺀다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스 코드 수준의 디버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느리겠죠. 근데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하게 되면 그 디버깅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정보가 기계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위치를 막 바꿔요. 빨리 수행되기 위한 형태로 기계 코드를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 단위의 컴파일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디버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한다 그러면 옵티마이저를 하는 것이고,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한다는 얘기는 디버깅 옵션을 켜서 컴파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컴파일하는 애플리케이션, 지금 컴파일하는 것이 어떤 모드로 컴파일할 거냐, 그런 걸 이제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버전이나 태블릿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버전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드 설정의 첫 행은 요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요게 이제 기록됩니다. 이런 것들을 컴파일하고 하는데 어떤 모듈을 그 플러그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들이 이클립스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모듈형 컴포넌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 도구에다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모듈 차원의 그래들 빌드 파일을 해석하는 그러한 플러그인을 어떤 걸 쓸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com.android.application이라고 적어주면 이 모듈이 요 지금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이 이 기능들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크게 변경할 일이 있겠죠. 한번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컴파일할 SDK 버전을 이제 적어주는데, 안드로이드하고 컴파일 SDK 버전하고 27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API 레벨 27로 컴파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컴파일 요 27 버전을 다운로드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그 버전을 컴파일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구에 이 툴에 그 컴파일하는 이 툴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죠. 버전 하나 지정하게 되면 그 버전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 적게는 수백 메가바이트에서 많게는 뭐 1기가 정도까지 돼요. AVD를 위한 것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그 도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서야 다운로드 받도록 돼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7이라고 이제 적어주면 API 레벨 27에서 컴파일 되어서 컴파일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안드로이드 블록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블록 중에 하나가 default config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모든 제품에 공유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뭐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태블릿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컴파일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공통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앱 이름이에요. 근데 앱 이름이 원래 이거 아니었죠. 이게 뭐 earthquake라든지 혹은 뭐 hello world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일 텐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를 해봤던 게 hello world였죠. hello world와 같은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것은 사람이 인지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hello world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이 hello world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보면 이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앱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헬로 월드라는 게. 그러면 이것들이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헬로 월드를 찾아라면 도대체 어떤 헬로 월드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 앱의 이름이 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있는 모든 앱들이 서로 이름이 달라야 돼요. 이름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악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 요 이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즉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도 이 이름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그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패키지 명이 되죠. 패키지 명은 원래 자바에서 패키지 명은 도메인 네임을 거꾸로 하는 식으로 해서 유일하게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은 이것은 기계가 인식하는 이름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인식하는 이름, 기계가 인식하는 이름이고 요 헬로 월드와 같은 것은 사람이 인식하는 이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디폴트 컨피그의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에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min SDK 버전이라는 건 여기 뭔가 하면 이게 이 지금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최소 SDK 버전이 16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폰을 사면 이 폰의 버전이 있잖아요. 4.1, 5.1 이런 식의 버전이 있을 텐데 이 버전은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거나 보여주거나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버전이지 기계는 요거에 대한 그 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그냥 정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증가하는 정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4.1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어떤 한 정수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뭐 15, 16 이런 식의 어떤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API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은 특정 버전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 핸드폰은 특정 API 레벨로 되어 있는 버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min SDK 버전 16이라는 것은 핸드폰이 최소한 API 레벨 16 이상 되는 핸드폰에서 이게 실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지금 내 핸드폰이 API 레벨 15로 15를 지원하는 15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16으로 되어 있는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가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API 레벨이 20이다. 그러면 16보다 더 커져. 그러니까 16으로 컴파일되어 있는 건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은 API 레벨 20 이하를 지원하는 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16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앱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 escape 버전은 for API 레벨 28을 28을 용으로 28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타겟 그 기계는 SDK 버전 28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VD 만들면 AVD가 28 버전은 돼야지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전 코드는 뭔가 하면 지금 버전 코드가 있고 버전 네임이 있어요. 버전 네임은 이 앱의 이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얼마다라는 걸 지정하는데 요거는 사람이 이제 인지하는 그런 버전이고 요 1이라는 것은 기계가 인지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에 이 앱이 어떤 앱이 버전 1.0이다 돼 있으면 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디스플레이를 딱 보죠, 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보면 버전 요게 보입니다. 1.0, 2.0 뭐 이런 식의 버전 번호가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그 버전 코드가 몇 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앱이 버전 1.0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은 요 1.0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전 코드로 확인을 해요. 이 버전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만약에 플레이스토어에 1.0 해놓고 여기에 있는 버전 코드를 2라고 했다 그러면 비록 얘가 이게 같지만 여기 버전 코드를 보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버전 코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용자에게 버전 네임은 사용자에게 보여줄 버전 식별자고 그 다음에 버전 코드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정수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정수는 애플리케이션이 릴리즈 될 때마다 릴리즈라는 말은 배포된다는 말이에요. 배포된다는 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그 번호가 증가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인지하는 그런 버전 번호가 되겠어요. 빌드 타입은 우리가 각기 그 다른 여러 가지 빌드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디버그와 릴리즈 뭐 이런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드로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옵션들을 적어주는데 여기는 이제 디버그 빌드 유형은 그래들 빌드 파일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디버그블 속성이 이제 true를 지정해서 디버그 빌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릴리즈로 하고 싶다 그러면 릴리즈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제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코드는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릴리즈 모드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적어 준 건데 여기에는 요 릴리즈 모드에 minify enabled true라고 해서 이 기계어 코드를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가드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코드를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가 있죠. 기계어 코드를 이걸
보통은 이제 역컴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기계 코드로부터 이게 자바에서는 기계어라고 안 하고 바이트 코드라고 하죠. 하여튼 기계 코드로부터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디버깅 모드로 컴파일 해두면 기계 코드를 소스 코드로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과 같죠. 왜냐면 기계 코드는 어차피 배포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소스 코드를 이렇게 생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테크닉이 이제 요 이게 프로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테크닉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일단은 옵티마이즈해서 기계어 코드가 효율적으로 컴파일 되도록 소스 코드 수준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게 소스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코드를 예를 들어 기계어 코드로 순수를 바꾸어도 그 실행할 때 결과는 똑같은 경우다. 그러면 순수를 막 바꿀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걸 그 기계 코드를 보고 제품을 보고 원래 설계를 만드는 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릴리즈 모드에 이제 추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할 때 역컴파일 방지하는 프로가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product flavors와 flavor dimension이라는 건데 먼저 product flavor부터 나오죠. 이 두 가지는 product flavor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product flavor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적어줄 때는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앱을 마켓에다 이제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켓에다 어떤 앱을 이렇게 올릴 텐데 이 앱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그 앱을 올릴 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 버전을 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돈을 받는 그러니까 요금을 결제해야 이게 되는 게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죠, 그죠? 프리 버전이나 돈을 버는 버전. 프리 버전일 경우에는 돈을 받는 방법은 광고를 여기다 실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앱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프리 버전인데 요걸 그 결제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버전을 따로 이제 설치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일 때는 이게 이제 한 개의 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프리 버전용,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파는 앱용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각각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따로 관리하고 소스 코드도 따로 관리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프로덕트 플래버에 여기 프리 버전은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이렇다. 그 다음에 버전 네임은 이렇게 나온다. 1.0 free 이렇게 나온다. 그죠? 여기 이제 마켓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그 다음에 페이드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드 버전일 경우에는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앱의 이름이. 그 다음에 버전 네임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양하게 지정한 예가 있는데 그 플레이버 그 디멘전은 이 앱을 컴파일할 때 어떤 타겟 소스 코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죠.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이게 프리 버전용 앱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드 버전용 앱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보다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기준으로 이 기계 코드를 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flavor dimension이라고 적으면 그 기준을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I 레벨과 페이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적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product flavor에 보면 free 버전이 있고 paid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아까 봤던 건데 요 dimension이라고 적었죠. dimension pay 레벨. 그러니까 pay 레벨인 경우에 페이 레벨에 따라서 이게 프리 버전이냐 페이드 버전이냐 이렇게 그 컴파일 하는 걸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여기 그 프리 버전으로 만들겠다 혹은 페이드 버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 요걸 쓸 건지 요걸 쓸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디멘션에 API 레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 내가 컴파일 하는 API 레벨이 뭐 예를 들어 24다 혹은 16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버전 코드가 이렇게 버전 코드나 그 다음에 버전 네임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소스 코드로부터 타겟 요 그 앱을 생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을 지정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로부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소스 코드 내에서 지금 내가 어떤 형태로 그 컴파일이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build config flavor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컴파일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플레이버를 선택하는 그런 것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source set 여기 그 source 리소스를 만들 때 내가 웰리즈냐 디버그 모드냐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전체로 다 포함되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빌드 할 때도 빌드 할 때 그 보면 빌드에 select build variant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형태로 빌드 할 거냐를 지정할 수도 있고 run 할 때도 run 앱이 있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그때도 run에 눌러서 이렇게 돼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빌드 유형을 해당 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형들을 선택해서 컴파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하게 그걸 배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디버그 모드로 다 선택돼서 컴파일이 되고 실행되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 막 그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올리고 할 때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디펜던시를 이제 적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유저에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든 자르 파일을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고 이러한 그 이러한 라이브러리 여기 있는 여기 패키지 요 있죠. 요 패키지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이 프로젝트 내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해당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래들 파일에서 그래들에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몇 가지 사항들을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웹 서핑을 하면 그래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잘 나와 있는, 잘 설명하고 있는 웹 페이지들이 있죠.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건 뭐 이렇다라는 얘기고,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돌아가는다는 얘기고, 빌드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죠. 여기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들 파일에 지정돼 그래들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빌드를 합니다. 그럼 APK 파일에는 바이트 코드 리소스 매니페스트가 들어있고 요걸 이제 사이닝 한다는 얘기는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스톨 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컴파일 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ent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Gradle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걸 컴파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Gradle에 있는 중요한 파일이 아까 우리가 봤던 파일이죠. build.gradle. 요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고, 모듈에 대한 build.gradle. 그 다음에 settings.gradle. 이런 파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파일들인데, 프로젝트 Gradle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리파지토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JCenter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요 웹사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펜던시는 JCenter에서 여기에 있는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요 com.androidtool.build라는 게 요 라이브러리예요. 요 라이브러리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리파지토리의 JCenter는 여기서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죠. 프로젝트의 리파지토리를 설정하는 부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clude 여기 settings.gradle에 가면 include ap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모듈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만들면 여러 가지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듈 A, 모듈 B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듈을 지금은 A, B만 선택하겠다 혹은 뭐 A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있죠. 기본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코드의 모듈이 앱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더 추가한다 그러면 모듈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게 manifest.xml 파일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인데 Gradle에서는 이게 manifest.xml에서 Gradle로 옮겨진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처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옛날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짜봤다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른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확대를 좀 해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죠.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펜던시에는 로컬 자르와 외부 자르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라인 dir libs 돼 있고 include star.jar 하면 이것은 lib에 있는 모든 jar 파일을 컴파일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jar를 컴파일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jar 파일이 뭔가 하면 jar가 뭐예요? library, class,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클래스 파일들을 다 모아둬요. 모아서 타르 리눅스 커맨드에 보면 타르라는 게 있죠. 타르처럼 이 자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르라는 건 타르에다가 더하기 집으로 압축한 그런 기능인데 하여튼 이 자르 파일을 자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을 전부 다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해서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자르 파일에 보면 클래스 파일들이 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어 A라는 클래스를 이용했다. 그럼 여기 이제 A라는 클래스, 자르 파일에 보면 여러 가지 클래스들에 대한 기계 코드가 있는데 A 클래스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한 기계 코드만 딱 빠져나와서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 코드가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자르가 여기 다
뭐 모든 자르 파일을 컴파일한다는 얘기는 이 모든 자르 파일이 내 기계 코드에 다 포함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자르 파일들이 내 여기 컴파일할 때 포함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로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것들을 컴파일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외부 저장소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외부 저장소에 있는 그뭐 jcenter에서 자르 파일을 받아올 때 jcenter에 있는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가 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능을 이용할 때 외부에서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 있으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여기다가 적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적어줄 때 여기 더하기 이런 걸 했죠. 더하기를 하면 요걸 이제 요걸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 이제 리파지토의 저장소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는데 이 저장소에 이 라이브를 만든 작성자가 개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자가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 시켜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더하기를 해놓으면 새로운 버전이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고 싶을 때 더하기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모듈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모듈이 추가가 되었는가 모듈 추가된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에 오픈 모듈 세팅을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럴 때 앱을 선택해서 디펜던시를 선택하면 아까 그 그래들 파일에 적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앱을 처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헬로 월드 할 때 했던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쭉 만들고 나면 다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New에서 앱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에서 모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듈이 추가가 돼요. 이제 그 모듈을 추가할 때 모듈의 유형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로 내가 모듈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적었죠. 그런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첫 번째는 user library 이렇게 적었고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user 소문자로 library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모듈 이름을 이렇게 적은 거죠. 이렇게 적고 이제 생성할 때 액티비티 만들 거냐 하면 no 액티비티를 만들겠다. 그냥 라이브러리만 제공할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그래들 파일이 바뀌어져 있어요. settings.gradle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user library 이름을 적었죠. 이게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는 앱밖에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그 모듈이 디폴트로는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에 모듈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픈 모듈 세팅즈를 선택하면 여기에 유저 라이브러리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게 요걸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 유저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지금 그 프로젝트 세팅에 메뉴에서 디펜던시를 누르면 앱에 유저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건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여기에 그래들 파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겠죠. 직접 열어보면 여기에 유저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없었는데 요 위에 것만 있었는데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바의 그 유저 라이브러리 있죠. 유저 여기 보면 여기 앱 모듈이 있고 새로 여기 새로 하나 생겨서 유저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모듈이고 여기 기본 모듈이죠. 여러분이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요게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모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그래드 설정이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어디에 추가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연습해 볼게. 유저 라이브러리 추가할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혹은 여기서 여기 유저 라이브러리 내부에 있는 이 자바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한 다음에 자바 클래스로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메시지라고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유저 라이브러리 메시지라는 그게 생기고 여기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라이브러리 이름은 코스모스 유저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름을 패키지 이름을 줬죠. 요거 달라요. 그죠? 요거하고 요 패키지 명은 서로 다르죠. 처음에 앱을 만들 때 패키지 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의 그 자바 코드 작성하듯이 이 유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유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예를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